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는 기회의 한 주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자꾸 뒤로 밀렸기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얘기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씨 이야기 좀 하자면 무덥습니다. 이번 주는 폭염과 장마가 걱정이라서 이번 한 주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다 잘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날씨가 좀 더웠기 때문에 지금도 밖은 아주 후텁지근합니다. 이 시기가 그럴 시기가 아닌데 아마도 한 몇 주간은 이런 더위에 시달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은 바로 스픽스 뉴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스픽스가 기사를 실은 내용 중에는 바로 이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저희가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권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대통령이 위기 상황 인식을 해결하고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스픽스 뉴스에는 실려 있는데요. 저희 스픽스 뉴스가 선정한 일면에서는 좀 잊혀질 만한 내용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중요시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지금 준비됐어요? 가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아주 그냥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그냥 기가 다 빠졌구만. 자, 일면의 내용은 일단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 사실은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 의식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엇박자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들이 기존 언론들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 스픽스가 선정해서 종합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대통령 출근길에 있었던 지금 나오네요.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도 조율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남발하기 때문에 과연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미 제가 다 설명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아. 앞에 지금 내가 다 설명했네. 자, 다음 거. 노란색 네모를 보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일기 참모진이 정무보다는 정책동 인사로 채워진 것도 컨트롤 타워 공백을 불렀다. 그리고 이 전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 전 거, 바로 전 거. 오케이, 좋습니다. 대통령 패싱 논란은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고를 받았네 만에 이제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이게 도대체 조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동의하시는지요? 컨트롤 타워가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고 네. 당대표는 징계하겠다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판이고 윤 대통령은 또 한마디씩 툭툭 던지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지금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돌아가고 있나 이런 불안감을 좀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제 네. 이런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여론조사 만나보긴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론엔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우리 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은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충우돌하고 이럴 때는 중요한 것이 비서진들이 참모들이 검사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저는 네네. 제대로 된 국민 소통 수석이 필요하다. 예. 이럴 때 대통령이 나가서 이건 경찰은 국기문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일파만파 커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럴 때 제대로 된 좀 그러니까 정무수석 기능도 잘 없는 거고 지금.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럴 때 엣지 있게 해줄 수 있는 국민소통수석. 예. 국민소통수석이 딱 정리를 해주면서 예.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엇박자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국민소통수석 만약에 뽑아도 예. 또 검찰 출신이 들어가서 네. 소통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살짝 좀 또 드네요, 지금. 그거는 일단 귀를 좀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는 예. 빵도 빵 검사를 검사한테 맡기는 거 아닌가. 예.
빵도 이제 셰프가 아니야. 검사가 와서 검사를 하면서 이 빵이 왜? 이 빵 맛없어 사형 선고하겠습니다. 빵 이렇게 좋아하는 검사. 빵 되는 좋아하는 거죠. 검사. 빵 우리- 터졌나요? 우리 소장님, 빵 터지긴 했는데 우리 소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네. 벌초를 하셨습니까 혹시? 네? 머리 그렇죠. 벌초를 하신 거죠? 제초를 했죠. 아 그래서 제초, 예, 분장실에 내려갔는데 예, 예. 너무 좋다. 예, 예. 야, 앞으로 계속 잡초를 좀 제거해달라. 제가 또 그 나훈아의 잡초를 좋아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18번인데 저희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는 저희 첫 출연이신데 이렇게 빵 터지는 멘트들을 많이 이제 드립을 그렇죠. 날려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예. 요즘 막 피곤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가상 앞에도 하는데 주식도 하는데 우리 방송에 들어오십시오. 그냥 10,000명, 1,000,000명, 네, 10억, 네. 75억 인구가 다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스픽스 뉴스가 선정한 일면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좀 귀 기울여 주셔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심지어 셰프도 검사가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우스갯소리이긴 했습니다만 국민소통수석까지 검사 출신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좀 만나볼까요? 다음 기사는 저희 스픽스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고 단독 인터뷰로도 저희가 일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백신 유족회와의 단독 인터뷰를 저희가 보내드린 바 있죠. 그것과는 결이 아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이상반응심이 특히 부작용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이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를 토대로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2021년 12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 말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실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분들이시나 분들이거나 아니면 백신 유족회 분들이 공감할 만한 왜 우리나라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좀 난항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10년을 평균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 좀 더불어 드리고요. 혹시 이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 반응도 좀 나와 있을까요? 최민우 기자?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특별 인터뷰를 또 마련해서 보여드렸는데도 참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코로나 백신 피해자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 기사도 동아일보가 특종으로 낸 기사인데도 예. 댓글이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예, 예. 좀 많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개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좀 내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좀 비난하는 댓글이나 이런 건가요? 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도가 느껴졌는지 아. 좀 비난하는 댓글이라서 참 입에 담기 좀 힘들 정도로 비난하지 마시지. 왜 네. 그런 왜 이분들 지금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텐데 왜 비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인터뷰했던 내용도 보면 그 댓글에 아무튼 좀 보기 불편한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을 뿐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접종을 할까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정파를 떠나서 막 편들어 주거나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짧게 한 예, 말씀만 말씀 좀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실제로 우리 송문희 박사님 어떤지 보는데 대체적으로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는 여성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증세가 뭐 두통 증세도 오고 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맞으면 또 코로나 이 반응이 또 실제로 이게 상당히 강하게 전달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 가습기 피해 있을 때도 어떤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말 냄비처럼 확 달아올렸다. 이제 좀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스픽서도 정말 좋은 주제를 오늘 선택하셨네.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좋은 걸 선택해요. 이게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 백신 관련해가지고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 그러고 나서도 또 코로나 걸렸었어요. 코로나 걸려서도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코로나 뭐 후유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도 몸이 안 좋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여성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좀 광범위한 어떤 그냥 후유증이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건강했던 사람,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사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나서 돌아가셨다. 이런 유족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댓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좀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게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뭐 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 그리고 질병청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위원장의 발언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인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일단 유족들이나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일단 설득을 통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미안하다라는 언급을 좀 하면서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위원장이 듣지도 않고 있고 한 건당 평균 논의 시간이 2분 48초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 주시면 동아일보 보도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울신문 보도 가볼까요? 자,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달라진다기보다는 아플 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수급자나 공무원은 안 됩니다만 이걸 이제 칭하는 상병수당입니다.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장병수당으로 이해해가지고 장병들한테 수당을 뭘 더 준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자, 상병수당이 뭐예요? 최민우 기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상병수당이 오늘부터 1년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는데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치료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만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 중입니다. 상병수당 급여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 43,960원이고요. 예.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예. 근로자의 소득이 보장되고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시범사업 도시는 총 3가지 모형으로 6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네. 모형 1은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로 경기도 부천 그리고 경북 포항시입니다. 모형 2번,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입니다. 모형 3번은 의료 이용일수 모형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 기간과 외래진료 일수에서 대기 기간 3일을 차감 후 지급하는데요. 네. 여기서 대기 기간이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스펙스에서 또박또박을 맡고 있는 우리 최민우 기자가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은 굉장히 뭐 좋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렇죠, 좋죠. 근데 이제 이름도 저는 상병수당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왜 자꾸 어렵게 하는 병중수당, 쉽게. 병중수당 다 이해되잖아. 네네네. 병에 걸렸으니까 예. 그 동안에 수당을 주겠다. 이게 이전에도 좀 실시가 됐던 사업이에요. 근데 바람직한데 자 이런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작 나는 받을 수 있냐? 그런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각지대는 게 저는 그걸 꼼꼼히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최민우 기자 정말 탁월하네요. 세세하게 정말 모델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하루에 43,96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소 비용으로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박앵커님 생각할 때 우리 여기 송박사님도 계시지만 하루에 4, 5만 원 가지고 가족이면 버틸 수가 있나요? 힘들죠. 병이면 소득이 없는데. 힘들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예. 적어도 그 병이 뭐 한 달 정도 2달이면은 그래도 하루에 가족이 생활했을 때 한 달에 적어도 이제 한 3, 400 정도의 4인 가구 기준으로 네. 생활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지원을 일단 해주자.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상의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액의 상향 조정.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고 뭐 있어요. 금액 상향 조정하고 대상 확대되고 내가 아프면 쉴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취지는 좋은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인 게 실제로 법은 저렇게 돼 있어도 어떤 분위기상 내가 아픈데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네. 실제로 쉴 수가 어렵고 쉬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저거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지금 세수가 아마 지금 이번에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으로 많이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써야 되는데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면 다른 데 쓸 돈을 뺏어 와서 저기 쓸 텐데 네네. 그것도 약간 걱정이네요 지금. 예.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고요. 이번에 해보고 상향 조정을 하든 뭐 대상을 늘리든 이제 어떻게 좀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요 다음 거는요.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물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주의하시라고 경각심 차원에서 경북일보의 보도를 따왔습니다. 12일부터요. 교차로에서 논스톱,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그냥 우회전하면
벌금 나옵니다. 범칙금 나와요. 승합차는 7만 원이고요. 승용차는 6만 원이에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정지,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일 때는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파란색일 때는 정지해야죠. 근데 사람 없다고 그냥 우회전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12일부터 우리 전부 다 조심하자. 이게 왜냐하면 사망자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행자를 실제 사고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보행자가 212명,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거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여론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바로 배종찬 소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의 여론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픽스가 선정한 기사로 봐도 해외 순방 이벤트를 보통 대통령이 해외 나갔다 와서 국제 외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국정 지지율이 또 사실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리서치뷰 조사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도 심지어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리서치뷰가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렇습니다. 직무사항에 대한 긍정평가 45, 부정이 51. 즉 이게 6%포인트나 낮았고요. 전달 대비 긍정률이 8% 하락, 부정률이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8시 나온 거죠, PD님 이거. 오늘 오전 8시에 리얼미터가 나왔어요. 여기도 지금 크로스 했습니다. 6월 4주 47.7, 46.6. 근데 6월 5주차 50.2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 네. 이거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비추실 게 아니라 그래프를 크게 그래프를 크게 해주세요. 그래프. 그래프 보여주세요. 리얼미터. 좋아, 자, 빠르게 가. 자, 이걸 보면 붉은색이 부정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순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 순방이 정확하게 월요일 출국해서 금요일 귀국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순방 중인데 부정평가가 47.7에서 예. 50.2로 더 늘어났어. 네네. 그 다음에 긍정은 46.6에서 44.4로 더 내려갔어. 예. 숫자도 444야. 싫어. 사도 싫은데 444야. 왜 그래? 해맑게 웃고 있는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 얼굴인데 저 얼굴 표정을 바꿔야 돼요. 찡그리고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거거든. 예. 뭐냐면 이거 잠깐 설명 짧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본다. 예, 가려주세요. 순방 나토 순방 회의조차 포함될 수 없는 지경의 지지율 이르렀다. 구조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토 정상회의가 나빴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거야. 예. 지금 TK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예. 60대에서도 일부 내려갔어요. 예. 그건 뭐냐? 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이다. 음. 왜냐하면 하염없이 내려가요. 저게 이제 뭐 30%대까지 내려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30%대까지 내려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이건 취임덕이다. 로널덕이 아니고 취임덕이나 취임덕. 레임덕 이전에 지금 취임이니까 취임덕이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그럼 경제냐? 경제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인사 문제 뭐 검찰 편중 인사 난 부하가 아닙니다. 검사 다시 그럼 마지막에 이게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냐? 네. 그게 아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 다음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예. 정당 지지율 찾아주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당 거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다음. 넘어가시면 요거. 깜짝 놀. 뭐냐? 국민의힘이 43.5야.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이 40.3이에요. 올라갔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정이 좋아요? 좋지 않죠. 좌충우돌, 네. 우충좌돌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예. 뭐 이재명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다, 강훈식이다, 강병원이다, 박용진은 왜 이렇게 자주 나? 이런 비슷해. 그래서 이제 박영식, 하여튼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안 좋은데 40.3, 예. 자 국민의힘 43.5, 뭐죠? 세 글자예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통치 스타일도 안 좋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지려면 30대도 고공행진, 여성도 고공행진, 서울도 고공행진, 무당청도 고공행진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 지금 국민의힘도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통치 스타일
다 상태가 안 좋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얻을 때는 아니에요. 음. 근데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40.3 별로 차이가 안 나. 아니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건 뭐다? 스타일 때문이다. 스타일. 지금 이준석 또 윤석열 대통령은 막 아이 국힘문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지금 스타일이 국인 거야. 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 정리해 주셨는데 송문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리얼미터의 조사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총 3가지 그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갤럽 거 봤고요. 그리고 방금 리서치뷰 우리 스픽스 기사를 통해서 만나드렸고 그리고 리얼미터까지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 금요일 한국 갤럽 소개를 했어요? 네, 했어요. 금요일 내가 있어야 되겠네요. 금요일에도 그럼 나오세요. 자, 그러면 송문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아까 취임동 얘기하셨는데 네. 취임할 때부터도 지지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높게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 데드크로스로 넘어서서 지금의 상태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까지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 간극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네. 심각하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는 지금 힘든 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인사 문제라든가 경찰국 설치 문제라든가 당대표와 뭐 윤핵 간의 싸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국내의 어떤 지도하는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생각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올라갔냐?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예측하건대 다음 주 정도 되면 민주당도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선거 앞두고 또 박지원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갯바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당 할 것 없이 서로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여론조사를 보고 출근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오늘 또 있었잖아요. 출근길 인터뷰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즉석문답 총 2건을 했는데요. 2건 했어요? 예, 예. 좀 더 하셔도 우선- 되는데 2건만 하셨구나. 그렇죠. 3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봤어. 역시 리얼미터 걸 먼저 보고 출근한 거야. 그죠. 예. 그렇죠. 봤는데 자기는 자기요. 윤 죄송합니다. 자기 대통령이 아니고. 예. 선거 운동 때도 지지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예, 지금 뭐 지지율 뭐 의미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겠다. 네. 이런 답을 주셨고, 예.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즉석문답을 했는데요. 네, 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위기 극복하려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두리뭉실하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율이 국민이에요. 지지율이 국민의 평가예요. 다른 평가가 있나요? 그런데 지지율이 내려가면 분명히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희일비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준엄하게 예. 인식하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특히 우리 스픽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예.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내놔야죠. 네. 이래야 우리 대통령 믿을만하구나. 네. 국민의 소리를 저는 일일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러면 저녁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분들하고 김치찌개 먹고 한잔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치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문답은 이런 좀 문답은 기존의 정치인 같아요? 아주 기존의 정치인 같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죠.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면 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스타일의 캐릭터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감하는 게 지지율 따로 국민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문법이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예.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하는 과정에서 늘 듣기가 너무 중첩되는 게 법과 원칙대로
좀 지겹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은 기본으로 까는 것이고 정치력, 지도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 주제 넘기기 전에 그러면 궁금한 게 소장님 하나 있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 국정 지지도, 음.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그 역대 정부에서 낮았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30도 있었고, 뭐 20대 후반도 있었고, 뭐 예전에 기억납니다. 뭐 MB 시절, 뭐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집권 후반기라든지 그렇죠. 뭐 말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시긴 했었지만 그게 또 국민들에겐 또 막 뭐 논란이었다 했던 그런 뭐 그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포함했던 그런 시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정이 한 50.2예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하자면 절반 넘었죠. 그러면 뭐 부정이 한 60, 70쯤 가야 이제 좀 지지율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올까요? 어디가 마지노선일까요? 아니, 윤 정부의. 부정이 60, 70 올라가면 폭망하는 거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긍정이 20%대 후반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25% 밑으로는 레임덕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5%는 탄핵입니다. 아, 대통령 탄핵될 때 지지율이 5%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예, 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한테 정말 결사 이 항전을 하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저기 큰일 납니다. 예.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단계별로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경제도 안 좋고 중산층은 지금 무너져가고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빚 끌어서 비투하고 영투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샀는데 집값이 내려가 어떻게 불안하잖아. 이걸 네. 지지율이 파상 내려갈 때 폭삭 내려갈 때 그걸 반전시켰던 MB는 뭐냐? 친서민 중도실용을 꺼냈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드려야 될 것은 친중산, 친중산. 친중산층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걱정하지 마라. 음. 내가 어떻게든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경제를 살려놓겠다.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경호 누구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하고 이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걸 이렇게 가야죠. 예, 예. 근데 저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네네. 국기문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아직은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 리얼미터 조사까지 만나봤지만 50.2 정도까지는 버틸만하다. 지지율 아직은 신경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대통령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끼리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좀 타개할 봉책이 있을지 그거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펙스 출연해서. 출연하면 대성공인데 저희 아 그래요? 안 나와 주실 것 같아 아직은. 저희가 좀 더 몸집을 체급을 키우고 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여론조사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만나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좋아 빠르게 가. 다음 주제 가주세요. 자, 준모닝입니다. 이 준모닝은요, 내일도 모레도 준모닝 할 겁니다. 왜? 왜냐하면 오늘이 4일이거든요.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징계위원회가 이제 윤리위원회가 7월 7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준모닝을 저희가 매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간신문에 계속 나오니까 어느 조간이든 석간이든 아무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영남일보의 보도. 윤리위 심판 때 3일 남았다. 사면초가 이준석. 윤심 9회 통할까? 왜 윤심 얘기가 나오느냐? 실제 귀국했을 때 출국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없었는데 귀국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마중을 나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윤심에게 직접적으로 구애를 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경북메일의 보도. D3 카운트다운. 윤심 싸고 이준석 대표 친윤의 기싸움 형국은 이어가고 있고 메가톤급 파장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자 이제 기사회생 카드를 이준석 대표가 꺼냈다면서 지금 시계 보고 있죠? 시계를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카드를 꺼낼 때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무엇이냐? 윤심에 구애하며 화해 손길을 뻗친다. 두 번째, 지지율 회복의 해결사. 내가 지금 이 부정평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자처한다. 세 번째,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여론전을 한다. 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사회생하느냐, 토사구팽 당하느냐. 바로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주다. 서울신문 보도 볼까요?
이준석 운명 걸려있는 윤리위 역시 D3 윤심 9회 통할까? 뭐 이건 통할지 안 통할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일이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아까 그 한국일보가 얘기했던 세 가지 방촉 중에 중간 거. 내가 20일이면 해결한다. 사퇴론에 선을 그으면서 내가 윤심 잡기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민일보는 심지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듣다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더라 의혹에 내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냐. 이제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죠. 요런 거.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준석이니까 버티는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전망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한번 분석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내밀었던 세 가지 기사회장 카드. 윤심 잡는다. 지지율 회복시킨다. 뭐 요런 카드 있잖아요. 송문희 교수님,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다? 있다? 저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핵관이나 이런 분위기가 일단 이준석을 쳐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는 아마 이 후폭풍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더 내려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성경 뭐 저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만 성경 말씀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이런 말 할 텐데 아멘. 이준석 대표가 아마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아마 뭐 효력정지 가처분 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 했거든요. 예, 나 예. 흑화 될 거야. 아, 흑화. 흑화 무서운 흑화. 말입니다. 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겠다. 예. 그러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다 같이 죽자. 예. 그러면 그 후폭풍이 결국 국민의힘으로 간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쳐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흑화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사실 덕후의 용어라고 그래요. 덕후들의 뭐 게임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고 뭐 아무튼 이게 뭐 모든 분야의 덕후가 있습니다만 흑화라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최민우 기자 덕후예요? 아쉽게도 전 덕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분야의 덕후든 흑화라는 용어 그러니까 흑화라는 표현이 뭡니까? 흑화 빨리 정리해 주세요. 흑화 누가 얘기해 줘요? 흑화 없어요? 그 물들인다는 한마디로 건가요? 심하게 말하면 물들인다는 건가요? 사정없이 비뚤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착한 그 예를 들어 우리 히어로물 있잖아요. 그렇죠. 히어로물에서 그러니까 마치 그 스파이더맨 보면 이제 흑화되는 그 거미 인간이 나오잖아요. 검정색 빌런이 빌런이 되는 거. 빌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악마화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흑화가. 검은 연기가 막 무럭무럭 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막 말하자면. 오 하면서 이제 흑화된다는 사정 건데. 없이 나빠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흑화란 표현을 잘 안 어울리는 아니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본인도 이제 결사항전이죠. 네네.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제 뭐 애걸복걸했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좀 협박도 했다가 정치적으로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당 대표가 당을 놓고서 당의 구성원들을 놓고서 흑화하겠다. 내가 빌런이 되겠다. 윤석열 정부 발목 잡겠다. 네.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쏠려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네네. 왜냐하면 윤리위가 미뤄지고 이러면서 관련된 수사 결과도 중간에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어땠는지 새 나오면서 예. 뭐 성상납을 받았다 어쩐다 저쩐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살아남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나 있습니까? 맞나요? 세 가지의 비단 주머니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저는 한 5,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5, 6개월 전부터 세 왜 가지를 그러냐- 왜 말씀하셨어요. 그러냐면 대선 때부터 제가 뭐냐 네. 첫 번째 배종찬 스톤을 예. 꺼냅니다 이제. 1번 네. 이준석 대표 방송 줄여라. 방송 줄여라. 이 대표가-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가 방송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방송을 내가 나가면 되잖아. 음. 그러면 이준석 대표 나가. 그러니까 방송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듣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 네. 우호적인 중진을 만들어요. 가서 찾아가. 정진석 국회의장 찾아가서 형님 저 한 번만 좀 밀어주고 키워주십시오. 육모방망이 잘못했으면 육모방망이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찾아가요. 윤한홍 찾아가. 네네. 가서 네. 자 정말 앞으로 잘하겠다. 네. 세 번째 대국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예. 이준석은 어떤 정치적 리더가 되겠다. 네네네.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각되도록 태양이 두 개만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이미 다른 태양이 있다. 예. 거대한 태양이 있다. 나서면 안 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치적 환경은 두 태양을 받아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빨리 오늘부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방송 취소해. 네네. 취소해서 네네. 한번 우리 배종찬 소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중진들 찾아가요. 예. 오늘 내일 빨리 찾아가야 돼요. 네네. 가 찾아가서 네. 자기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세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4일, 5일, 6일이죠. 예, 예. 6일 날 오전 10시경에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만 돕는데 애를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준석을 잘라낸다? 예. 그럼 이거는 파국이에요. 그렇게 예상하셨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안 하면 저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이준석 대표.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것도 혹시인데 징계위 전에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서 윤 대통령만을 보고 그렇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배현진 의원처럼 이렇게 뭐 어깨짝 스매싱하고 악수 패싱하고 이런 거 없다. 예. 방송 줄인다. 네, 예. 차분하게 이제 조용한 리더십으로 갈 거다. 네네. 1년 동안 네. 딴짓거리 안 한다. 네, 네. 혁신이도 이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당내 혼란을 부추기는 게 바로 이준석 나 자신이라면 나는 조용한 행보를 위해 그러니까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물러나겠다. 아.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7월 6일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하는 방법 없습니까? 안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저는. 안 됩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저라면 합니다. 저는 해요. 아, 배종찬 저는 소장이 만약에 이준석 합니다. 대표가 한다. 국민 여러분 물러나겠습니다. 이러지만 이준석 대표는 예. 뭔가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물러나면 예. 성상납이든 증거인멸을 다 인정하는 꼴이에요. 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송 교수님. 저는 예. 엔간하면은 우리 배 소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싶은데 예. 그 비단 주머니 세 개가 작동을 안 할 것만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요. 방송에 많이 나가신다 줄여라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버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거는 사실 여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더 하면 더 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진들과 윤핵관과 좀 형님 하면서 육모방망이 저에게 때려주십시오. 아무리 때린다 한들 사이 좋아지기 힘들고요. 이미 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들과는. 왜냐하면 핵심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 이익이 뭐냐? 바로 공천권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님 뭐 아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물러설 수가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니까 이만큼 버텼다. 저는 그 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선거에서 이기고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떼우고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팽개쳐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버텨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실제 저도 숟가락 좀 얹자면 분명히 시간을 보는 작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간을 번다는 것은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그 징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뭐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 떠올려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 총장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이제 혁신위를 가동시키며 공천에 대한 압박을 실제 의원들에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투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냥 뭐 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한 것이고요. 아니 근데 네네. 이게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표이기 때문에 2030, 2대남, 3대남을 뭉치는 것이고 예, 예. 당 내에서도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좀 호위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대표직에서 내려오면 저는 그렇게 뭉쳐서 하기 힘들고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면 버티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빨리 쉽지는 않지만 예. 송문희 박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쉽지 않은데 빨리 세 가지 비단 주머니, 예. 스픽스의 비단 주머니 열어라. 네. 스픽스에 나오셔서 비단 주머니를 3개나 던지신 우리 배종찬 소장의 말씀을 들어라. 좋습니다. 저 혹시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징계위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도 많고 관련 댓글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모닝이라는 거를 준모닝. 내세웠잖아요. 네네. 근데 에브리데이 준석을 해도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예. 저희가 매일매일 이준석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주에 소개했던 민심을 소개해도
전혀 똑같습니까? 이상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 20일 만에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한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 그래서 민심이 정치를 인기가요나 드라마 시청률로 생각한다. 예.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네. 이준석 당대표 성접대 의혹만 해결되면 예. 윤 대통령 지지율 자연스럽게 오를 거다. 이런 민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심까지 확인해 봤고요. 중앙일보의 보도 마지막으로 만날 텐데 이건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새싹을 밟아야 하나. 윤 정부의 대표 상품이 필요하다. 공감은 하는데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자, 출마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 자격. 누구의 얘기냐? 출마의 자격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선언은 했어요. 근데 오늘 9시 반이었나요?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을 옮기자면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만한 요건을 찾지 못했다라는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문들의 내용은 이른바 뉴스가 아니라 구문이 되었네요. 박지원의 파격 등판을 과연 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없다고 합니다. 한결에 가볼까요? 당권 도전, 혁신의 승부수냐, 특혜 무리수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구처럼 해달라? 바로 김동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은 경합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것과 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신문의 보도. 예외를 인정해달라. 당내에선 내로남불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박사님? 진짜 제가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 이 사건 나오기 전부터 항상 왜 그 젊은 여성은 빼겠습니다. 젊은 네네. 정치인을 갑자기 검증도 없이 영입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대선에서 필요해서 영입해서 쓸데로 써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버리냐. 네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이 박지원 대변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 과연 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헌신이 있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기 몸값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김동연처럼 해달라. 어떻게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같습니까? 그리고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나는 특별해, 나는 저런 특혜를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많이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입해놓고 난 다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민주당의 모습. 예. 그것도 저는 참 보기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저렇게 개파 싸움 가운데에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술로 보여지는 저런 돌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박지원 출마 위한 예외 조항까지 그 뒤에 이제 가로 열고 없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없다 이거고. 근데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같은 젊은 세대인데 이제 요즘 방송 활동을 많이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순천이 이제 대구 출신인데 예, 예. 순천 당협위원장인데 이 천하람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구름 위에 떠 있다. 민주연구원 청년 부위원장 정도가 맞는 자리다. 아. 무슨 말인지 하면 예, 예. 처음에 이게 본인이 떡하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처럼 위치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자리에 간 건 뭐냐면 그 역할인 것이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 예. 근데 무슨 그 다음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난 대표야, 대표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훨씬 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보다도 풀뿌리 정치를 밑에서부터 다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당대표에 도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자꾸 메시지가 뭐 친명을 대표하는 건지 비명을 예. 대표하는 건지 헷갈려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차분하게 우리 방송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밖에 지금 소문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하여튼간에 우리 방송 보면서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서 예. 공부를 해서 예. 차근차근 그런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묵직한 자꾸 제 몸을 보면서 묵직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보고 역시 우리 송 박사님도 정말 남녀 떠나서 우리 박지원 대단하다. 예. 이런 사람은 당대표 됐는데 그 무게감을
자기가 끌어와야 돼요. 네네. 자꾸 누구를 기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롯이 박지원이라는 인물 하나로 우리 최민희 기자도 딱 기자 시절 때 볼 때 박지원의 내공이 네. 상당합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죠. 예. 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전 비대위원장의 그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바닥 민심은 어때요? 인터넷 바닥 민심 정말 비판하는 댓글이 많아요? 수두룩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 숫자 빽빽해요? 예, 수두룩 빽빽한데. 아 이제 슬슬 우리 최 기자가 개그 욕심을 부리시는구나. 아니 가세요. 우리 간에 예. 부장님 겁니다. 일단 오늘 아침 비대위 결정에 의한 결정의 댓글을 보면 예. 민주당 비대위가 정상이라 다행이다. 참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민심이 있었고 제가 어제부터 인터넷 민심을 지켜봤었거든요. 예. 근데 자격이 안 됐는데 왜 출마 선언을 하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뿔이 나 있고 신입사원이 회장 되려는 격이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수두룩 빽빽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자격 논란과 관련한 댓글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또 만나야 될 주제 요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기회의 한 주이기도 합니다. 바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바로 누구에게 공이 돌아갔느냐? 여야 원내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이견, 불발, 결렬 한 달 내내 만나봤어요. 이제 지겹습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개점 휴업 놀아요 이제. 예? 뭐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놓은 건 아니겠지만 놓은 분들도 계시죠. 영남일보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국회 파국 직면했다. 언젠 파국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파국이 아니었나요? 계속 파국이었죠.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고요. 본회의 전까지 시한을 못 받고 마지막 협상을 하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통보한 상황입니다. 대구신문도 우상호 비대위원장 오늘은 의장 뽑아야 된다. 다른 상임위는 합의가 됐다. 자 그리고 대구일보입니다. 단독 강행이냐 극적 합의냐 삐걱대덕 원구성 오늘 분수령이다. 중앙일보 근데 사개특위의 평행선을 어떻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중앙일보요? 자, 좋습니다. 사개특위의 평행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오늘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이제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게 흘러갈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서울신문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까요? 1, 2차 회동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본회의 전 타결 가능성도 이거는 저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기회의 한 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에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송 교수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픈데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느라고 밥을 안 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구성하지 않으면은 제가 맨날 문호동 임금 얘기합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국민의 회초리가 들어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양당 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남의 일처럼 계속 지금 원구성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거는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로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면서 지금 가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하겠다. 헌정 역사상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두고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무조건 단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민주당이 요구했거든요, 소장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협조해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수완박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달라. 이제 요 조건인데 이건 또 제가 이제 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받기 어려운 카드 아닐까 이런 식기도 하죠. 그게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방법은 논의되는 걸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어떠냐면 미국 의회는 뭐 논의되는 걸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갑론을박 논박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네네.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뭐냐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송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는 세비를 주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제 권성동, 박홍근 두 사람이 2번 만났어요. 근데 불발됐어. 그러면 만나서 뭐냐면 이거 좀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몇 번이나 좀 제안을 드렸습니까? 그거 알만한 분이 법조인이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럼 뭐가 돼? 될 것도 안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라는 거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왜? 우리가 아이고 참여했냐? 당신들이 검수완박 강행하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이거는 법무부가 한 거예요 지금. 예,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인기가 많으니까 요새 예, 인기 예. 많더라고. 그래서 그 청구를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예,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거두라 그러면 거두겠어요? 안 거두지. 그게 무슨 이야기냐? 논의된 걸 다 하면 돼. 자 국회의장 여하튼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김진표. 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약속한 거니까 예. 국민의 힘으로 가면 돼. 예, 예. 그다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하세요. 예. 해서 서로 논박을 벌이면 돼요. 예, 예. 권한쟁의는 일단 청구를 한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거 아니다 음. 싶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진보가 많아. 예, 예. 그러니까 막 이걸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논의된 거는 다 해라. 해야 돼. 일단 모여서 다 문 열고 문 열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국회가 잘못된 게 미국은 항시 여는데 쉴 때만 쉽니다 하고 표를 붙여놔요. 네. 우리는 안 하다가 언제 합니다 하면 붙여놔. 네, 네. 이러면 안 돼. 항시해야 돼요. 네. 항시해야 돼. 네, 두 분의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 스픽스 브리핑에서 늘 얘기했지만 두 분의 원내대표를 방 안에 가두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결론이 안 나요.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가 그거요 그때 감금죄예요. 아니 제가 그때 가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게 대화와 타협, 설득, 협상 이런 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왜 국회에 계신지 모르겠고 예. 저는 정당 정치가 실종되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최민우 기자, 국회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요. 특히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가장 신뢰가 낮은 기관은 당연히 입법부로 나옵니다. 왜? 정치에 대한 혐오가 너무 많이 뭐 전 정치 혐오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은 이건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걸 자초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인터넷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저 밑에서 좀 끌어왔는데 예, 예. 일단 역시 저희 불- 방송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 예. 인터넷 민심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서 예. 세비 반납시켜라. 그러면 송문희 교수님 얘기를 또 썼네요. 네.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민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비슷비슷하게 해야지 예. 너무 가반을 넘어서니까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음. 참 문제다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말만 하면은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중에 합의에 안 이르면 예. 분명히 또 두 당 중 한 당은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민심을 잘 받들여서 국회의원들께서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짧게.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면 아니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직접 민주주의 복잡하니까 지금 간접 민주주의로 지금 국회에서 대표를 해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 국민이 판단하라.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송 박사님하고 제가 할게요. 저도 할게요. 저도 할 수 네.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그렇게 얘기하는 거. 판관 포청천 보면 개작들을 대령하라 이런 네. 말이 있는데 좀 네. 육모방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한번 할게요. 개작들을 대령하라. 예. 오늘 웃음 치사량이네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제작진들이 다 지금 깔깔깔깔 대느라고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웃으면서 다음 주제로 조합 빠르게 가갈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보는 주제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이 첫 번째 주제만 할게요. 경향신문 보도 가볼까요? 자, 요즘 영화관이 유독 시원한 이유 여러분들 아세요? 표값이 호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요. 관람료가 급등해서 주말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물가 3.6% 오를 때 영화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3.6이 오를 때 12%가 인상됐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고 할인 없이 부담되기 때문에 오히려 OTT만 보거나 극장을 못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극장 문화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송 교수님? 저 주말에
다녀오셨어요? 탑건 보고 왔는데. 탑건 매버릭 보고 오셨어요? 근데 그 팁을 드릴게요. 예, 그 예. 저도 처음 해봤는데 통신사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통신사에서 1년에 몇 번 그냥 무료 관람할 수 있는 표를 주더라고요. 예, 예. 제가 할 줄 몰라갖고 남편이 해가지고 같이 보고 왔습니다. 예, 예. 탑건 너무 재밌어요. 막 리더십 나오고 팀워크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정치인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탐 크루즈가 얘기하겠네요. 사랑해요 썸무니라고. 자, 좋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뭐 이걸 제가 TV 다시 할게요. 톰 예. 크루즈는 네네. 그렇게 하는 거 사랑해요. just mistakes. 성문희. 좋은데요. 역시 아니 근데 저보다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제가 50대 톰 크루즈예요. 예. 근데 아니 팁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싸게 볼 수 있는 팁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강서구 지금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더 브리티시 몰에도 CGV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지나가는데 서늘하더라고요. 예. 영화관 옆을 지나가는데 예. 서늘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영화값 때문일 거예요. 섭섭해. 예. 표값 그래서 이걸 적어라. 뭐 통신사 할인이다, 뭐 남편 할인이다 그러는데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요약을 해놨어. 그것만 봐. 네.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전체 거 다 영화관 봐야- 가지 말란 전체 말씀이세요? 다 봐야 그거 재밌어요. 무료예요. 자,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최민우 기자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 댓글도 똑같습니다. 예. 통신사 무료 혜택 아니면 안 가. 아, 근데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한 장당 한 7, 8천 원에서 네. 손잡고 영화관 자주 갔었거든요. 지금은 18,000원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명 가면 거의 4만 원 돈이고 팝콘 사면 한 5만 원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결혼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편의점 가면 팝콘 네. 팔아요. 편의점 팝콘 1,000원, 2,000원짜리 있거든요. 똑같아요. 영화관 팝콘하고. 예. 그거 드셔도 됩니다. 이 주제는 괜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아니, 하는데 근데 아무튼 영화관 팝콘이 맛있어요. 영화 팝콘 맛있죠. 그거 좀 다 먹어요. 큰 대짜, 박스, 대짜로. 큰 박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픽스 브레이킹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월요일이라서 아주 즐겁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진지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간인데요. 자격 요건 미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의 공천을 사례로 들었죠. 그런데 경합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은 케이스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직 선거는 차원이 달라도 다른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비대위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이건 당연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강성파로 분리되는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들의 주장만 떼어놓고 보자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 맞고요. 박지원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분명 타당해 보입니다. 박지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봐주자. 박지원이 나와야 전당대회가 더 주목을 받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박지원이니까, 박지원이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권 내지는 특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을 치를 때나 어느 회사에 취업 지원을 할 때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시험 자체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박 전 비대위원장이 상징해왔던 젊은 세대들도 그런 장벽에 좌절은 했지만 특권을 받고 담을 넘는 지원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등한 자격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안타깝게도 박지원은 자격 미달이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